광주 예술의 전당 3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작년 관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대형 뮤지컬을 볼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좋아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 음향 반사판이 딱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큰 뮤지컬들 있잖아요. 오페라 유령이라든가 공연을 못해요. 앤드류 위버 작품은 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극장을 실사를 합니다. 광주에서도 하려고 했죠. 광주에서는 그 대극장이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대형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실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 킹키부츠, 캐츠 등 대형 뮤지컬은 광주에서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300억을 들여 3년간 리모델링을 했는데 대형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하니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클래식 공연장에 필요한 음향 반사판이란 장비가 뮤지컬 무대를 올리는 데 제약이 됐던 건데요. 그것을 떼어내고 우리 구조물을 걸어야 되는데 띄었다가 원상복구하면 뭐 3억 가까이 비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는 비용을 들이고는 못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했어도 대형 뮤지컬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따따붙다가 찾아가 봤습니다. 33년 전인 1991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바닥, 조명 등을 교체했고 최신식 키오스크도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 기계, 음향, 영상 시스템 등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공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클래식계에서도 이번 리모델링의 효과에 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클래식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이후로 오히려 공연장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관객석만 바꾼 거지 뭘 더 안 좋아졌다. 아예 리모델링 안 하는 것이 더 좋았다. 리모델링 무용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광주시향 단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연주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가 안 나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주하는데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요. 소리에 여운이 남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 클래식 공연.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로 이 여운이 줄었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단단한 데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비어 있네요. 예, 이런 데에서 이제 보면 이 안쪽 공간에서 흡음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이게 다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꺼지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리모델링으로 바뀐 공연장 벽면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소리를 흡수해 클래식 공연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교향악단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음향, 전자음향, 마이크나 스피커를 통하지 않는 건축 음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간 자체의 울림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단체인데요. 건축 음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잔향입니다. 소리가 하나 울리고 나면 그 뒤에 여음으로 울리는 걸 말하는데 리모델링 이후 현저히 더 짧아진 것으로 단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분장을 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분장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죠, 이게 공간이? 네, 심지어 이번에도 이 부분이 교체가 된 것이긴 한데요. 허벅지가 안 들어갈 높이로. 네. 비좁네요. 이게 리모델링 네, 된 건가요? 근데? 예, 이거를 환경정리 정도 수준에 한 것이 네, 이제 네. 이거, 그다음에 이 네. 전등. 전등. 근데 전등 같은 경우도 분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색깔이 없는 것을 조명을 택해야지 분장하는 색깔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이 섞여 있는 조명을 쓰는 것도 뭔가 좀 적절하죠. 고려를 좀 못했다고 봐야 되죠. 네네. 그러면? 분장실은 초청 공연 시 외부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외부 손님을 대접하는 광주 공연계의 사랑방인 셈인데요. 리모델링을 한 게 이 수준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전체를 다 공사할 순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리모델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부터 이제 바닥부터 바닥부터. 이번에 이제 이 극장 무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루어진 거죠. 네. 객석이 넓고 쾌적해졌고 마감도 깔끔해지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환골탈태한 것으로 보이는 리모델링. 하지만 공연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전당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끝나고 임명된 지금의 전당장.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전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뮤지컬이나 클래식이나 어느 한쪽도 약간 만족하기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셨을 때는 어떤 취지로 좀 아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광주 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적으로 가려 그러면은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건축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건 대구처럼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지어달라 이런 것들을 시청에다 요구도 많이 했었죠. 그것을 공약으로 좀 내세워달라 이제 저 다음 선거 때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랬었죠. 1991년 지어진 예술의 전당. 당시에는 전용 공연장의 개념보다는 여러 종류의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홀로 공연장을 건설하는 추세였습니다. 다목적 홀은 말 그대로 모든 목적에서 그냥 어떤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은 그러다면 어느 하나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렇게도 어떻게 말이 되지요. 그래서 물론 제한된 예산에서 다목적 홀로 하다 보니까 뭐 저 클래식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음악도 해야 하고 심지어는 뭐 마술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할 모양이에요. 예술의 전당이 지어진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전용 공연장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 공연장 리모델링이 최선이었을까? 300억이란 예산을 쓰고도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행정. 광주시향 지휘자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클래식 전용홀이 없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고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왕 할 거 1타 쌍피, 1타 3피를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그게 항상 저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 거죠. 클래식 팬도 뮤지컬 팬도 만족시키지 못한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광주에도 시대 변화와 공연 문화의 수준에 따른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공간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문 공연장이 뮤지컬 위주의 공연장이 있고 또 클래식을 하는 공연장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개를 갖춰야 됩니다. 광주에 앞으로 클래식 하는 공연장도 생기고 이런 인프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